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죠? 허브 엔터테인먼트 리서치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미국 스트리밍 시장에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스트리밍 서비스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 아마 딱 와닿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미국 소비자 한 1,6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단순히 뭘 보냐,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 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같이 한번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보고서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요.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대표적인 프리미엄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이 7곳의 유료 구독률이 작년에는 61%였는데 올해 52%로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9%포인트나 빠진 건데 배경이 뭘까요? 이게 뭐 몇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겠죠. 일단 전면적인 경기도나 이런 거시적인 압박도 좀 있고요. 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행정부 시절의 관세 영향, 뭐 이런 구체적인 요인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아, 관세 영향까지요? 네, 거기다가 요즘 유튜브나 투비 같은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들, 이것도 굉장히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지갑을 좀 닫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되는 거죠. 뭐랄까, 그 구독 피로감이라는 말이 데이터로 딱 확인된 셈입니다. 아, 구독 피로감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곳에서 가입하고 관리하고 또 결제까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런 중앙 집중형 번들 이게 매력적이냐 물었더니 응답자 70%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네, 70%? 꽤 높죠. 매우 매력적이다가 24%, 어느 정도 매력적이다가 46%, 합쳐서 70%인데 이게 단순히 가격 할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론 가격 할인도 중요하죠. 무시 못하는데 더 결정적인 이유는 편리함이라는 거예요. 편리함이요? 네, 앱마다 일일이 로그인하고 또 뭘지 찾아 헤매고 결제일도 다 다르고 이런 번거로움. 이걸 좀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거죠. 이게 이번 조사의 핵심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렇게 번들로 묶음으로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균 6개 서비스를 이용한대요. 6개나요? 네, 근데 직접 하나하나 구독하는 사람들은 평균 3.2개 정도거든요. 이야. 거의 2배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편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된다? 뭐 이런 걸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하. 관리가 쉬워지니까 여러 서비스를 좀 탐색하고 유지하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서비스별로 보면 또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나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여전히 그 강력한 오리지널 콘텐츠? 이게 있으니까 직접 구독 비율이 높아요. 아, 그렇죠. 거긴 자체 콘텐츠 보려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훌루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HBO 맥스 같은 서비스들은 패키지나 번들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독한다. 이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특히 그 쇼핑 무료 배송 혜택 이거랑 결합된 게 굉장히 컸다는 분석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아마존은 그게 강력하죠. HBO 맥스는 뭔가 다시 예전의 프리미엄 채널 같은 그런 부가 서비스 느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HBO 맥스의 경우 한때는 막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크게 확장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결국 다시 번들의 일부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아주 강력한 몇몇 플랫폼을 제외하면 많은 서비스들이 서로 묶이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제공하게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컨텐츠 자체의 독점성, 이게 중요했다면 네, 맞아요. 이제는 다양한 컨텐츠를 얼마나 편리하게 묶어서 제공하느냐, 이 싸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예요.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네, 시장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소비자들은 그 제한된 예산이랑 시간 안에서 최대의 만족 그리고 최소의 번거로움 이걸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부 상위 플레이어를 제외한 다수의 서비스들에게는 다른 플랫폼과의 어떤 연합 혹은 번들 전략 이게 생존과 성장에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미국 시장의 변화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에 하나로 묶어서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가격을 넘어서 이 통합된 경험 자체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국내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한국 역시 굉장히 치열한 OTT 경쟁 속에서 통신사들 중심으로 번들 상품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통신사 결합 상품 많죠. 앞으로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얼마나 매끄러운 통합 검색, 추천, 결제 시스템,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느냐. 이게 경쟁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구독하는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를요, 단 하나의 앱이나 플랫폼에서 마치 내 서재처럼 자유롭게 검색하고 또 내 취향에 딱 맞는 추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콘텐츠 소비 생활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